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강 김민석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등기법 들어갑니다. 등기법, 재밌는 등기법, 재밌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이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기상 제8강에서는 먼저 등기할 사항 보고, 두 번째 등기의 유효 요건, 세 번째 등기 효력, 네 번째 등기부의 편성 방법, 다섯 번째 대지권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보는데, 이게 등기할 사항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부동산의 일부와 소유권의 일부가 있어요. 자, 부동산 일부니까 토지나 건물의 일부분, 그 다음에 소유권의 일부 나오면은 공유 지분 또는 지분으로 바꿔서 보라 그랬죠. 그럴 때 여기 있는 것은 용의권, 여기 있는 것은 용의권 외. 자, 용의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말하는 것이고, 용의권 외의 것들 중에서 우리 나올 수 있는 것이 소유권 이전,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OX 맨날 했던 거죠. 부동산 일부에다가 용의권들은 할 수 있지만 용의권 아닌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은 못한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일부인 공유지분에는 용의권을 할 수 없지만 나머지 것들, 저당권 설정한다거나 가압류, 지분 이전한다 하는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꼭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2번, 이 박스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는 건데, 자, 토지나 건물 일부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더라도 전세권 등 용의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 부동산 일부에다가 용의권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분할하지 않고도 그냥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3번, 소유권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더라도 이전 등기를 실행할 수가 있다 이랬어요. 여기 여러분 소유권의 일부 나오면 공유지분으로 바꾸라 했잖아요. 그 공유지분에다가 소유권 이전 된다, 지분 이전이 된다는 거죠. 그 지분 이전할 때 분할할 필요가 없다. 지분은 분할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하고 3번, 여기 5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분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번, 권리질권, 즉 우리가 공부할 때 권리질권 등기가 되는데, 등기되는 권리질권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저당권 무 채권질권. 그래서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현행등기법에서 등기되는 권리가 8개가 있는데 그 8개를 규정하고 있죠. 그 중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건 당연히 되는데, 조금 이것도 되나? 한 것 중에 이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돼요. 그러나 유치권, 주입토지통행권, 부동산 사용대차권, 분묘기지권, 이거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등기 안 되는 권리, 유치권, 주입토지통행권, 이거 두 개가 주로 시험에 나왔고, 부동산 사용대차권은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자꾸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한 번 넣은 겁니다. 자, 됐고, 다음에 이제 2번 등기의 유효 요건.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건데요. 1번, 위조된 인감증명에 의한 등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그래서 등기관은 위조를 이유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다 이랬어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위조가 된 인감증명이면 원래 등기를 안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해버렸다 할지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할 때는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가 돼요. 나중에 각하사유 배우면 알겠지만은 얘가 구호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유효가 돼버려요. 직권으로 말소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2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해버렸다. 이랬을 때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이걸 보고요,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죠. 최초의 소유자가 등기상에 나오지 않고 생략이 돼버렸다. 이것을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랑 안 헷갈리고 같이 알아야 될 것이 3번에 있는 비교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즉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직접 자기 명의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없어요.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최초의 소유자가 하는 것이지
이전 등록받은 자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달라면 각하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등기관이 해버렸다면 이전 등록받은 자 명의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보존 등기를 안 해야 되는데 만약 해버렸다면 그러면 그게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모두 생략 등기로서 실체관계랑 부합한다면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이 그럼 뭐야? 안 걸리고 해주기만 하면 되네? 하기만 하면 되네? 이러면서 말한 거 있었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든 모두 생략 등기든 일단 기록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이렇게 말했던 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 효력. 1번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설정 등기가 존재할 경우 다른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설정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가 없다. 이걸 보고 부등기 저지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용익권 대 용익권은 서로 양립이 안 돼요. 지상권이 있는데 또 거기다가 지상권 설정한다거나 지상권이 있는데 또 전세권 설정한다거나 전세권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전세권 설정한다거나 지상권 설정한다거나 임차권 설정한다.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용익권들은 서로 양립이 안 된다. 성질상. 그래서 이렇게 설사 무효가 됐다 할지라도 말소하기 전까지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2번 등기 추정력은 권리 등기에만 인정되고 부동산 표시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의 권리 추정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제부의 추정력이 없다라는 거.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을 때 그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 취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소유권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은 그 전 소유자와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한 걸로 추정이 된다. 따라서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권리 변동 당사자 간의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예를 들어 보세요 라고 나오는 게 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그래서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번. 자, 등기는 등기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를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마친 경우 접수한 때. 절대 여러분들 암기할 때 마친 때 효력 발생한다, 접수한 때 효력 발생한다 이러면 안 돼요. 꼭 다 둘 다 나와야 돼요. 마친 경우, 접수한 때. 이렇게 두 개 다 나와야 옳은 지문이 된다는 거. 다음. 자, 4번 등기부 편성 방법. 2장으로 갔네요. 자, 1번 1필지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1부동산, 자,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 기록 한 개를 두세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이걸 말하는 겁니다. 2번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구분 건물,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은 구분 건물 개개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이 아니고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에 대한 예외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3번 여기서 구분 건물의 한 개의 등기 기록은 자 아까 2번에서 한 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 사용하라 했잖아요. 그때 그 한 개의 등기 기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3번이에요. 구분 건물의 한 개의 등기 기록은 1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만을 두고요. 1동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굴구를 둔다. 그러니까 1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있고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갑굴구는 없는 거예요.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갑굴구는 없고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굴구가 있다. 이렇게 시험에서 3번이 2번 나왔는데 두 번 다 이 각 건물마다 표제부를 뺐어요. 표제부를 빼고 갑굴구를 둔다 이렇게 냈거든. 왜 그렇게 냈을까? 앞에 표제부가 나왔으니까 이 뒤에 표제부를 뺀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2번, 3번은 서로 연결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4번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 발급에 관해서는 1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만약에 아파트 등기 기록에 대해서 내가 발급 신청이나 열람 신청을 했다. 그럼 어떻게 대주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1동 건물 표제부랑 이거랑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 그 전유 부분에 대한 즉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있다 했잖아요. 그걸 같이 떼주라 그 말이에요.
일동금을 표제부하고 내가 지금 떼고 싶은 그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골구를 떼줘라.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 등기부를 떼보잖아요. 그러면 표제부가 2개가 나오는 특징이 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때문에. 자, 그 다음 5번에 자, 등기관이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등기할 때에는 그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을 하고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합니다. 이랬어요. 자, 이 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이게 공용부분이다라고 쓰고요. 갑구와 을구 쪽에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들은 싹 다 말소시켜 놓으세요. 이게 그런 말로 써진 겁니다. 6번.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했다. 규약 폐지했다. 그랬을 때는 공용부분 취득자는요. 지체 없이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31회 때 이게 정답으로 들어갔던 질문이었습니다. 규약이 폐지되면 이제 이것을 새롭게 전유 부분으로 바뀌니까 그 전유 부분 취득자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등기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라 보존 등기한다. 이 보존 등기가 포인트거든요. 한 번은 지체 없이를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6번 규정의 포인트는 보존 등기거든요.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이제 대지권에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권 구분건물 1번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자,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구분건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구분건물이 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요건이 다 같다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요건이 소유자의 의사가 필요하거든. 소유자가 나 이거 구분건물로 하겠다라고 해야지. 만약에 나 일반 건물로 하겠다 그러면 일반 건물로 할 수 있습니다. 2번 자, 2, 3, 4는 대지권 3종 세트. 대지권 등기 3종 세트, 대목토, 대표, 대뜻.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 대목토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인데 이것은 일동 건물 표제부에 해당합니다. 일동 건물 표제부. 이번 대표는 대지권의 표시란 뜻인데 이것은 전유 부분 건물 표제부에 해당하죠. 이 2개. 대목토 대표는 단독 신청합니다. 소유자가. 대뜻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뜻 이것은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 구에다가 하게 돼요. 이것은 직권 등기예요. 이건 신청이 아니라 직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 3종 세트 이름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대목토, 대표, 대뜻. 그리고 어디에 써지느냐. 일동 건물 표제부냐, 전유 부분 표제부냐,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 구냐. 이렇게. 그리고 대뜻은 직권으로 한다라는 것까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가 필요하다. 다음 5번. 자, 대지권이 등기된 후에 건물만에 효력이 있거나 토지에만 효력이 있도록 용의권.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지권이 등기가 되면 건물 부분하고 토지 부분은 하나의 부동산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게 하는 등기해달라면 각하시키는데 그런데 용의권은 그럴 염려가 없어요. 부동산 일부에다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에만 효력이 있거나 토지에만 효력이 있도록 용의권이 나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6번 보니까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이 건물만에 관한까지 그냥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전세권이 나왔잖아요. 용의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6번을 자,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건물 대지권이 등기된 토지 등기 기록 여기가 구분건물이 아니라 토지 등기 기록에 토지만에 관한이라고 써졌다고 쳐봐요. 그래 똑같습니다. 토지만에 관한 건물만에 관한 이렇게 써져도 뒤에 용의권이 나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7번 대지권이 등기된 후에 건물에만 효력이 있거나 토지에만 효력이 있도록 용의권이 아닌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용의권이 아닌 권리라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등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건물에만 해달라 토지에만 해달라 틀려요. 8번인데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나왔네요. 그러니까 용의권 아닌 게 나왔으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못한다.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전세권이라고 써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여기 저당권이라고 써 있을 때는 하지 못한다. 이 자리가 만약에 저당권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써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도 하지 못한다예요. 이 자리가 가압류라고 써뒀다요. 그래도 못한다예요. 영위권 아닌 것들이 나오면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봤던 거 암기사항 제8강 등기할 사항, 그리고 등기 유효권, 등기 효력, 등기 후 편성 방법, 대지권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눌러주시고 자, 마치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